안녕하세요. 부동산 톡의 10분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약 부적격 피하는 방법, 그리고 부적격 관련 사례 2부입니다.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청약 가점 오류 중 부양가족 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는 나도 청약 한번 넣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청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돼서 추후에 내가 정말 살고 싶고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시세 차익이 확보된 중요 단지에 청약 기회를 몇 년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청약 부적격으로 한 번쯤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일부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일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2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이전 일부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오늘은 바로 청약 가점 오류 중 하나인 부양가족 가점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사례 및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민연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총 3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0명이면 가점은 5점, 만약에 1명이면 가점은 10점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부양가족 계산 방법 자체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단순히 본인의 부양가족 수를 기준에 맞게 계산하고 표에서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뒤에서 설명드릴 기준에 맞춰 계산한 부양가족 수가 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명 부분의 점수는 20점이므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관련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청약홈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참고로 용어나 청약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청약홈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홈에 정리된 자료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양가족은 크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뒤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다룰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 영상을 잠시 멈추시더라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우자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을 볼게요. 직계존속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한다. 세 번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숙지하시고 세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봐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계비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미혼 자녀인지, 두 번째는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손자녀의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본 조건은 이렇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뒤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예시를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가족 가점 계산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입니다. 아니,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은 영상 초반에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화면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예시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내용이니까요. 2번, 3번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그리고 첫 번째 예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한 부양가족 대상에 대해서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직계존속, 세 번째는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인 배우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가 확인되면 내국인인 경우와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즉 직계비속의 경우인데요. 직계비속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만 체크하면 절대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바로 미혼 자녀인가, 그리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가입니다. 일단 미혼 자녀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고요. 만약 미혼 자녀이면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1년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이므로 결국 결혼을 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미혼 자녀가 아니므로 여기 예시에서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미혼인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이 예시는 앞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양가족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미혼 자녀니까 직계비속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본 요건은 갖췄고요. 그 다음으로 만 30세 이상인지 확인해 보니 예시에서는 만 3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만약에 1년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부양가족 기준을 설명드릴 때 직계비속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예시로 돌아와 볼게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시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어렵게 써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진짜로 별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유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는 크게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다루는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나 청약홈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서 가점 오류로 청약 부적격으로 통보받으신 분들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해서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시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부적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여기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때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해당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전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하고 가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한 명만 주택이 있어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까요. 꼭 보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 신청하시는 편이 청약 당첨에 100배, 1000배 더 유리할 겁니다. 다음으로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위 5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대상 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대상이 되는 소형 저가주택은 여기서 보시는 설명대로 청약홈에 청약제도 안내, 주택청약 용어 설명,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다시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의 제6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각 호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6호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봐서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직계존속이 아무리 60세 이상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점 오류로 청약 부적격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부양가족 계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시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직계존속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대 내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청약 신청자가 세대원이고 부모님이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약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위 기준으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하는데 세대주 요건만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만 청약 신청자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세대주로 변경하고 하루만 지나더라도 즉 세대주로서 꼭 3년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시고 같은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청약 신청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부양가족 가점 10점을 추가하시면 청약 당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청약 가점 오류 중 하나인 부양가족 계산 예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설명드린 예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계산의 기본 기준을 숙지하시고 차근차근 따져보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과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홈에 접속하시고요. 좌측 메뉴 중에 청약제도 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다음과 같이 주택청약 용어 설명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청약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청약 자격 카테고리에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다음으로 기타 카테고리에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현재처럼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는 청약 가점을 단 1점이라도 더 챙겨야 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은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과 일부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셔서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